자, 여러분 시작합시다. 자, 우리 4장 들어왔죠? 4장이 확률 분포. 그래서 4장 들어와서 한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확률 분포가 뭐 있는지 그걸 공부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4.1은 뭐였냐면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4.1 타이틀 보시면 되잖아요. 이항 분포. 베르누이 시행이 n번 독립적으로 되는 게 이항 분포라고 그랬죠. 동전 굴리기, 동전 n번 던지기. 두 번째 배운 게 뭐였죠, 여러분? 포화송 분포. 거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항 분포하고 포화송 분포에서 이항 분포 시험 문제 하나 나왔죠? 그죠?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현명하게 시험 범위를 늘리신 게 잘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할 거는 뭐냐면은 4.3 정규 분포다 하는 겁니다. 이항 분포하고 포화송 분포는 여러분 이산 확률 분포였어요. 이산이라는 거는 값이 정수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정규 분포는 연속입니다. 연속이다 하는 겁니다. 연속은 probability 무슨 펑션? probability density 펑션, 확률 밀도 함수, 그쵸? 이산은 probability 질량 함수, mass 펑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배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 여러분 들으셨죠? 고등학교 때 했죠? 이것까지 하신 거 알아요, 여러분? 정규 분포.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130페이지에 4.3 정규 분포 들어온 다음에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하면서 식 4.9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 보셨죠? 그쵸? 여러분이 뭐 외우시지는 않겠지만 보신 적은 있잖아요. 그쵸?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하고 정규 분포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n 해가지고 뮤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 제곱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 하셨죠? 하신 거 맞죠, 고등학교 때?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정규 분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함수의 꼴이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 모양, 일종의 좀 종 모양이죠. 종 이렇게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평균 주위에 많은 것들이 몰려있고 자료들이 몰려있고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작죠. 그 다음에 평균을 중심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정규 분포는 대칭이죠. 좌우 대칭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정규 분포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 그 사이에 자료의 68%가 존재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2시그마에서 플러스 2시그마까지 95%, 마이너스 3시그마에서 플러스 3시그마까지 99.7%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료는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2시그마에서 2시그마 사이, 요 사이에 다 존재하고 뒤쪽을 하면은 아주 확률이 낮은 그런 모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규 분포를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쓰고 잘 배우죠? 이름이 노말에서 뭐 어때요, 여러분? 뭐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 어떠한 특정한 사건들이 어떻게 확률 분포하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 가장 일반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정규 분포를 유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현상이 실은 이런 정규 분포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분포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정규 분포의 특징이고, 이러한 정규 분포를 보시면은 여러분 어떠냐면은 사실은 자료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 사이즈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규 분포는 뮤가 뭐 1, 그 다음에 시그마가 0.1 그런 정규 분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정규 분포는 뮤가 뭐 10,000, 그 다음에 시그마가 뭐 한 100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스케일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운 게 뭐냐면은 이거를 표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표준화하는 공식 Z값이라 그래가지고 Z스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표준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죠, 여러분. 맞죠? 아시죠, 여기까지? 혹시 모르시는데 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알죠? 그래서 그 얘기가 131페이지에 식 4.10에 나와 있고, Z는 시그마분의 x-뮤, 그 다음에 이거를 Z 점수, Z 스코어라고 한다라고 밑에 적혀 있고, Z 점수는 평균 0과 표준 편차 1을 갖는 정규 모집단이다. 이 정규 모집단을 표준 정규 모집단 그렇게 부른다. 표준 정규 모집단 아니면은 표준 정규 분포. 그런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표준이란 말을 넣는 거예요. 정규란 말도 상당히 뭐 그럴듯하고 좀 뭔가 모범생 같은데 거기다 표준까지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정규 분포의 대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이그젠플 4.13 한번 봅시다. 132페이지. 염료 생산량이 평균 1500, 표준 편차 50인 정규 분포를 갖는다. 염료가 1568g이라면 Z점수는 얼마인가?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1568을 어디다 넣으면 돼요, 여기서? X에다 넣고, 뮤는 얼마? 1500. 시그마는 얼마? 50이라 그랬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온대요? 여러분 해답 보시면은 1.36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Z값이 되는 거죠, 또. 자, 이그젠플 4.14 한번 보세요. 예제 4.13에서 염료 생산량의 Z점수가 마이너스 1.4라면 원래 단위로 생산량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1.4라고 지금 얘기한 거는 X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평균은 알고 분산 얼마라고요? 50. 이게 얼마?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요 X값은 요 평균보다 작은 값이죠, 여러분. 작은 값이다. 요쪽 부분에 위치하는 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값을 구해보시면은 1430, 150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규분포 이 확률을 구하려면은 연속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어나는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요 곡선 아래 면적을 적분하면 된다 그랬죠? 요 함수의 꼴은 수학적 형태는 PDF 해가지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fx는 얼마. 그렇게 적분하시면 되는데 매번 그렇게 하려면 귀찮죠? 그렇죠? 이것도 또 친절하게 뒤에 부록에 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표는 여러분 또 부록 가셔야죠. 431페이지 가시면 부록이 시작해서 432페이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항분포 쫙 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되다가 437페이지 보시면은 cumulative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 cumulative니까 뭐예요? 누적. 누적이고 요 표가 주는 값은 요 표의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의 어떤 부분이에요? 시커먼 부분이 있죠? 시커먼 부분의 확률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Z값이 마이너스 2.92의 값을 2.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알고 싶으면은 우선 제일 왼쪽 칼럼에서 마이너스 2.9를 찾아요.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2.92 됐으니까 2.9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가 0.02하고 만나는 점 있죠? 그때 확률을 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확률이 얼마예요? 0.0018. 무슨 소리냐면은 이 그래프가 주는 값은 이건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92일 때 값은 0.0018이다 하고 이렇게 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에 아주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이 확률을 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437페이지 보시면은 쫙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437페이지 보시면은 Z값 중에 제일 작은 건 얼마예요, 여러분? 3.6? 제일 작은 거. 9죠. 9까지 있죠. 그쵸? 제일 큰 거는? 얼마? 제일 큰 거. 0이죠, 0, 여러분. 마이너스 3.69부터 0까지의 값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0일 때의 확률 얼마라고 주고 있어요? 0.5. 말 돼요? 김보람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주 작을 때부터 0.5일 때까지 확률을 줬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주는 확률은 뭐냐면은 이게 정규 분포라면은 요 왼쪽 부분의 확률만 줬어요. 그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는 그래프가 여러분 어때요? 그래프가 0을 넘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갔죠? 그쵸? 그런데 그 표에서 주는 값들 중에 제일 작은 건 뭐예요? 0서부터 Z가 어디까지 변할 때? 3.69까지 변할 때 값들을 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값들은 실제로 확률을 보시면 제일 작은 값이 얼마예요? 0.5죠. 제일 큰 거는 0.999999999 그쵸?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표 두 가지 표 해가지고 Z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뮤보다 왼쪽에 있을 때 특정한 값의 확률을 다 준 게 첫 번째 표라면은 요거보다 클 때, 요쪽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다 준 게 두 번째 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두 번째 표 필요해요? 필요 없죠? 대칭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표만 주셔도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실 수 있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그젬플 4.15 한 번만 봅시다. 4.15가 이 그래프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규 곡선에서 Z가 0.47일 때 그거의 왼쪽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쵸? 요 확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표, 두 번째 표. 두 번째 표에서 0.47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을까? 0.6847. 뭐 표를 안 보시고 박필처럼 그냥 교과서에 이걸 읽으셔도 되죠? 그쵸? 0.6808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4.16, 4.17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표 두 개를 어떻게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쫙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세요.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백분위수라는 숫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쵸? 그래서 백분위수라는 개념은 사실은 정규분포에서 백분위수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 정규분포에서 보시면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 확률이 0.6808이라는데 그냥 0.68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0.47일 때 요 값이 그냥 0.68이라면은 무슨 소리예요?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이 작거나 같든지 뭐 작든지 그런 것들이 68% 있다는 거죠. 제일 작은 데서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매긴다면 요게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68%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쵸? 백분위수라는 개념이 정규분포에서는 그렇게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숫자가 있는데 요 확률이 0.75예요. 그러면 요 숫자는 몇 분위수라는 거예요? 75 퍼센타일, 그쵸? 75 백분위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50 백분위수보다 작은 것들은 분명히 요쪽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거고 0보다 큰 쪽에 오면은 50 이상 백분위수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뭐 정규분포의 특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쉬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다 넘어가고 135페이지 제일 밑에 13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정규 확률 변수의 선형함수 정규 확률 변수의 선형함수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서머리 제일 밑에 서머리 한번 보세요. x가
x가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a하고 b가 상수예요, 여러분. a하고 b가 상수고 특히 a가 0이 아니라면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ax 플러스 b는 그쵸, 여러분? 이것 역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평균은 얼마, 여러분? a 이거 평균을 아시죠, 여러분? 2차 변화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a 뮤 분산은 얼마? 더 보세요. 네. 플러스 b 분산은 a 제곱 시그마 제곱. 그쵸? 여러분 요것이 x가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ax 플러스 b 하면은 평균이 a 뮤 플러스 b고 분산이 a 제곱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는 앞장에서 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달라진 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얘기예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ax 플러스 b도 정규분포를 따르다. 그거 하나 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는 되게 일반하다는 얘기죠. 평균하고 분산이 1차 변환을 통해서 어떻게 값이 바뀌냐 그것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조건이 좋아졌어요. x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면은 그걸 1차 변환해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괜찮죠? 그쵸? 좋다 이거예요. 어떤 분포가 있다면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정규분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뭐 괜찮죠. 네? 자,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일반화하면은 136페이지에 중간에 서머리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x1, x2, xn이 서로 독립이고 평균이 뮤1부터 뮤n, 분산이 시그마1 제곱, 시그마 n 제곱, 시그마 n 제곱인 정규분포이다. 또한 C1은 상수이고 C1 선형조합이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의 선형조합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는 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선형조합의 평균이 C1 뮤1 플러스 C2 곱하기 뮤2 그건 앞에서 했어요, 여러분. 분산이 C1 제곱 시그마 제곱 그것도 앞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거는 원래가 정규분포라면은 선형조합을 해도 그 조합한 그 결과물도 정규분포다 하는 것. 그 얘기를 달라진 거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뭐 그럴듯하죠? 뭐 굳이 뭐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그쵸? 원래 이 모양이 있던 게 선형조합한다 그러면은 그쵸? A를 곱하니까 여러분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몇 배 되고 또 뭐 옆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전체 모양은 종 모양에서 안 바뀔 거라는 것 얘기죠, 여러분. 그죠? 좋다 하는 겁니다. 자, 137페이지 이번엔 첫 번째 서머리로 넘어가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했던 다 내용인데 조금씩 정규분포에 대한 규정만 새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서머리 137페이지에 x1, x2, xn이 서로 독립이고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제곱을 갖는 정규분포라면 각각이 정규분포예요, 여러분. 평균이 뮤고 분산 시그마 제곱이 정규분포를 간다면은 이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X바. 뭐죠, 여러분? X바?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평균을 뭐가 한다고 여러분? 그 정리 읽어보세요. 평균이 뭐? 뮤. 그 다음에 분산이 뭐? 이건 앞에서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쵸? 시험 문제도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맞으셨어요? 네? 네. 그거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평균이 뮤고 분산 이렇게만 구하시면 된 거죠? 그쵸? 이건 앞에서도 했어요. 근데 지금 달라진 거 뭐예요? 이 페이지에 달라서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그럴싸해요. 원래 모 집단이 원래 X들이 정규분포를 다 각각 다 따르는데 그거의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그쵸? 사실은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앞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선형조합하고의 그냥 연장이죠,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원래? n분의 1 x1, n분의 1 x2, n분의 1 xn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C1, C2, Cn 그걸 곱한 거에 그냥 연장선상이죠. 같은 거죠, 뭐. 그쵸?
같이 된다 하는 겁니다. 평균은 이렇게 되고 분산은 이런 식으로 된다.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되는 거 앞에 그 선형조합에서 설명이 되죠? C1의 제곱이니까 n 제곱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n 제곱인가? 분산이 맞아요? 맞는 것 같다. 그쵸? 내가 헷갈리지 갑자기? n분의 시그마 제곱. 그쵸?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맞는 것 같네. 예,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서머리도 우리가 원래 했던 x바가 평균은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에서 똑같은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게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 헷갈리지 마세요. 뮤하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은 앞에서 했던 거고 정규분포를 그대로 따른다 하는 게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다 하는 겁니다. 자, 서머리. 그래서 서로 독립일 때 각각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그거의 합과 차는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또 따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정규분포가 자기 자신이 원래 시작이 정규분포라면은 다른 정규분포와의 이런 합도 결국은 정규분포가 되고 그거의 표본 평균도 따라서 정규분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괜찮죠? 괜찮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특히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는 거를 안 상황에서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뭐 가지고 계산한다 그랬어요? 표본 가지고 계산한다 그랬죠? 우리는 모집단에 대해서는 계산 못해요. 연습 문제에서나 해요, 여러분. 연습 문제에서나 하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노는 것들은 표본이에요. 샘플. 거기서 꺼낸 것들인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면은 표본도 정규분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표본이 어떤 분포를 가질까 항상 궁금하고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없는데 정규분포는 다행히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는 걸 안다면은 그거 아는 것도 사실 문제긴 한데 뭐 그렇게 가정을 해준다면 제일 좋고 정규분포라면 다행히 요 표본도 정규분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 유용한 그런 그 성질이죠. 깔끔한 성질이죠, 여러분. 그게 그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를 제일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여기 성립이 안 돼요. 근사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런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중심극한 정리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서 배우는 제일 핵심이에요. 거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x바는 표본수가 한 30개 이상만 되면은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모집단이 어떤 분포가 되든 상관없이. 그거 되게 파워풀하죠, 여러분.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 모른다 그랬죠? 몰라요. 우리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방금 정규분포가 되게 좋은 성질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한테 얘기는 했는데 정규분포 경우에는 모집단이 정규분포일 때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되게 좋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흐렸죠, 말을.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는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모집단이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문제에서 가정해 주기 전에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배울 박 PD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은 모집단이 어떤 분포든지 간에 어떤 분포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n이 30 이상 정도만 되면은 x바는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모집단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샘플만 30개 이상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쵸? 열심히 살면은 다 솔루션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뺀질대고 샘플 안 하고 실험 안 하시고 그러면은 솔루션이 없어요. n이 30 이상이 안 되니까 표본 평균이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30개 이상만 샘플 하시면은 실험 뭐 샘플을 취하시면은 아니면은 한 집을 더 두드려가지고 그냥 대답을 얻으시든지 n 30 이상만 넘으면은 통계학 측이 보증해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x바가 어떠냐, 우리가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게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냐, 그게 중요하지. 사실은 모집단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 싶죠. 알고 싶은데, 모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거죠. 그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정규분포 경우에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해서 정규분포 끝나고. 자, 두 번째. 138페이지. 로그 정규분포. 자, 로그 정규분포는 뭐냐면 여러분,
교과서를 읽으면 딱 나와요. 처음에 두 줄 읽으면 게임 셋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뭐 로그 정규 분포를 했으니까 여러분 더 나가기도 전에 이름만 보고도 알겠죠? 무슨 얘기 같아요? 로그 정규 분포. 어떤 변수 x가 있을 때 변수에 로그를 취하면은 그 로그 값이 로그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로그 정규 분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냥 원래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정규 분포였죠. 그런데 어떤 변수 x가 있을 때 이거의 로그 값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우리는 x를 뭐라 그러냐면은 로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로그 x는 무슨 분포를 따라요? 로그 x는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 x는 로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말되죠? 그쵸? 로그 x 자체는 정규 분포예요. 그렇게 썼잖아요. x가 로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로그 정규 분포는 특히 어느 경우에 쓰냐면은 138페이지에 처음에 들어와서 두 줄에 다 얘기 다 있어요. 첫 줄에. 자, 분포가 큰 비대칭을 나타내거나 비대칭 밑에다 줄 그으세요, 여러분. 분포가 큰 비대칭을 나타내거나 이상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상점을 포함. 거기 또 밑줄 그으세요. 자, 여러분 원래 정규 분포는 어때요? 이상점 같은 게 뭐 거의 없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비대칭이에요? 아니죠. 비대칭이 안 되죠. 정규 분포는 비대칭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극명하게 비대칭이거나 아주 큰 이상점이 있는 경우에는 로그 분포를 쓸 수가 없어요.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기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요 로그 정규 분포를 쓰면은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자, 로그 정규 분포의 티피컬한 그래프 이겁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보세요. 기본적으로 종 모양이 있어요. 종 모양이 있었을 것 같죠? 원래 이렇게 생겼을 애 같은데 이쪽에다 그냥 해머로 빵 때려버렸죠, 여러분. 때려가지고 얘가 웅 하고 이쪽으로 몰려가가지고 일단 비대칭이죠. 비대칭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상점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아주 큰 놈 같은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로그 정규 분포를 쓴다 하는 겁니다. 자, 로그 정규 분포 우리 많이 써요, 여러분. 우리 이 건설환경 쪽에서 다루는 사건들 중에 로그 정규 분포를 아주 잘 맞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익스트림 이벤트, 극한 사건들, 홍수 같은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년 강수량이라든지 매년 강의 수위라든지 그런 거 쫙 플러스를 해보면은 정규 분포 잘 안 나와요. 정규 분포 잘 안 나오고 보통 이런 식의 로그 정규 분포가 좀 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자료 모양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몰려 있다가 아주 익스트림한 이벤트들이 아주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홍수 같은 것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아주 크게 빵빵 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익스트림 값이 큰 놈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러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쪽에 비디오 찍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머리가 좋아야 돼, 사람이, 여러분. 이쪽이죠, 여러분. 이쪽이 큰 거죠. 이쪽이 큰 건데 이쪽에 있는 거를 여러분 뭐 그냥 멀리 있다고 해서 정규 분포 그냥 휘트도 되겠죠. 휘트도 되는데 정규 분포의 문제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운데 부분이 위가 많이 나오고 밑에 부분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 꼬리가 얇아지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규 분포는 어떤 얘기냐면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별로 그렇게 케어 안 한다고요. 정규 분포는 어느 부분을 더 중점을 두는 놈이냐면 가운데 있는 놈들을 더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포인데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홍수나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한테 진짜 관심 있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누가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방지하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려면은 사실은 여러분 비보통 오는 평균 강수량, 강우량은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쵸? 그거는 그냥 요 가운데 있는 평균 값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진짜 큰 값들 있죠. 그게 얼마만큼 많이 오냐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런 걸 다루려면은 확률 분포가 그런 것들을 아주 이쁘게 잘 다뤄주는 그런 분포를 써야 이런 것들을 아주 미세하게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로그
정규분포 이런 것들을 홍수 그런 쪽에서 보면 아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그 정규분포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로그 정규분포는 기본적으로 139페이지의 서머리의 두 번째 줄 보시면 y가 뮤와 시그마 제곱의 모수를 갖는 로그 정표를 갖는다면은 확률 변수 x, 로그 y는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갖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방금 전에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이 얘기 그대로 된다는 거고. 식 4.16의 로그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뭐 딱 보시면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 4.6의 첫 번째 식의 분모에 시그마 x에 x가 없어야 되지 않냐?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거 이거 다 오타 아니니까 이게 맞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식 4.17 보이세요? y가 로그 정규분포라면은 y의 평균은 이렇게 되고 y의 분산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4.17에다 이렇게 밑줄 그어 놓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로그 정규분포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확률 분포를 왜 배워요? 여러 가지 확률 분포를? 시험 문제 내려고? 맞죠, 여러분? 사실은 여러 개 가르쳐 놔야 하고, 다양한 거 비교도 시키고, 시험 문제 내기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있는데, 사실은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확률 변수, 이 확률 분포라는 거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각, 변수마다 다양한 확률 분포가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지금 공부해 놓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몇 개를 공부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어떤 변수가 있을 때, 분포가 있을 때, 그게 지금 우리 배우는 확률 분포 여러 가지 중에 하나하고 완벽하게 일치는 안 하더라도, 그거하고 좀 우리가 이렇게 유사하게 어프록시메이션 시킬 수 있잖아요. 어프록시메이션 시키면은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확률 분포들은 여러분 어때요? 정리가 잘 돼 있죠? 앞에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균도 구해주고, 분산도 구해주고, 그 특징이 뭔지를 다 그 캐릭터라이즈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른 노력 없이 앞에서 한 그 노력 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하는 그 노력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양한 여러 유형을 배워놓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이 유형에 딱 맞는 건 아니에요. 딱 안 맞더라도 조금만 비슷해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해서 쓰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공부해두는 그게 우리가 확률 분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로그 정규분포 141페이지에 지수분포. 자, 지수분포입니다, 여러분. 지수분포는 뭐하고 되게 연관이 있냐면 앞에서 한 포화성 분포하고 아주 연관이 있어요. 포화성 분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지수분포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소요된 시간을 모사.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지수분포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소요된 시간을 모사. 여러분, 내가 말로는 포화성 분포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는데 포화성 분포 뭐였죠? 람다. 그거 생각나시죠, 여러분? 포화성 뭐였죠? 그렇죠. 그럴 때도 되고 또 포화성 분포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 그랬죠. 사건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뭐 어떤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그 얘기 다시 할 텐데, 이석현하고 나하고 수업 끝나고 나가서 버스 기다린다 그랬죠, 여러분? 그쵸? 버스가 한 시간에 뭐 3대 온다, 4대 온다, 그런 그게 바로 그 포화성 분포의 람다였죠, 여러분? 그쵸? 버스가 몇 대 오냐, 평균적으로 몇 대 오냐 하는 게 포화성 분포였다면 지금 지수함수는 뭐라고요? 사건이 터질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버스가 한 시간에 3대 온다면은 지금 한 대 왔어요.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대기 시간을 얘기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한 시간에 3대 온다면은 평균 20분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근데 뭐 요즘은 서울시 버스가 좋아져가지고 뭐 20분 대충 맞추나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충 맞긴 맞던데. 대충 맞지만 옛날에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 저 버스 시스템 없을 때 그때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안 살아봤어요? 살았어요?
박필 몇 학년 때 저게 생겼어요? 버스 저거 막 이 전광판에 나오는 거. 여러분 몇 학년 때 생겼어요? 거짓말, 진짜? 네. 그렇게 최근이에요? 진짜요? 나 그보다 오래된 걸로 기억하는데. 확인해 봐요, 여러분. 서울시 이게 무슨 시스템이지? 버스 무슨 시스템 언제 했는지. 8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그래요? 상당히 지금 개기는데 아닌 것 같은데 나. 지금 더 이상 얘기하면 지금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없을 때, 그러니까, 박필 중학교 때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한 시간에 뭐 세대 온다는 거는 뭐 버스 회사 얘기지, 한 시간에 세대 온 적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 마음이지. 그쵸? 기사 아저씨 마음이지. 그래서 진짜 한 대가 지금 와가지고 20분에 오는 게 아니라 한 5분 있다 올 때도 있고, 한 30분 있다 올 때도 있고, 요 사이사이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모사를 할 때 요 지수함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한 시간에 세 대 온다면 그 세 대에 오는 거 얘기는 바로 포화성 분포고, 그 사이사이에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지수함수다 하는 겁니다. 관계는 있어 보이죠? 그렇죠? 네. 시간을 모사하기 위해 종종 이용되는 연속 분포이다. 여기서 시간은 대기 시간으로 지칭한다. 기계 부품의 사용 연한을 생각해 보면 사용 연한은 부품이 고장나기 전에 사용된 시간이다. 또한 지수분포와 포화성 분포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건 평균적으로 얼마나 일어나냐, 그 일어나는 사건 사이에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지수함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함수꼴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식 4.18 네모 안에 한번 보십시오. 람다가 0보다 큰 그런 모수를 갖는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뭐 괜찮죠?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람다가 모수인 지수함수를 따르는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냐면 x가 엑스포넨셜 지수함수니까 엑스포넨셜 람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쓴다는 거 알고 계시고, 람다가 다양한 값을 가질 때 지수함수의 함수형은 이렇게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됩니다. 람다가 1일 때는 그래프가 납자가 엎드려가지고 샥 이렇게 되고, 람다가 또 커질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람다가 4일 때 이런 거니까 뭐 5일 땐 더 하고 그러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수함수 형태를 나타내는 게 지수분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누적 분포함수 fx는 여러분 4.19가 같고, 이것도 제가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지수함수 x가 지수함수를 따를 때 x의 평균은 람다분의 1이고 분산은 람다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시고, 자 이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수함수 들어와가지고 지수함수는 포화성 분포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거 연관시키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 밑에 포화성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포화성 과정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4.2절에서 포화성 분포는 종종 주어진 시간이나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수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살펴본 바 있다. 맞죠 여러분? 포화성 분포는 그렇다 그랬죠. 사건의 수, 한 시간에 버스 3대 오면은 그거를 모델한 게 포화성 분포였다 하는 겁니다. 시간 또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독립이고 간격 t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개수 x가 평균 람다 t의 포화성 분포를 가질 때 x는 포화성 람다 t일 때, 괜찮으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포화성에서는 그냥 람다만 얘기했는데 그때 람다가 아니라 람다 t라는 걸 썼어요 여러분. t라는 거는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그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람다는 뭘까요? 단위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의 개수가 되겠죠. 단위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의 개수에다가 시간 t를 곱하면은
그 T라는 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의 개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배운 우리 포화송 분포에서는 람다가 여기서 나오는 람다 곱하기 T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평균값. 이거였고. 근데 그 람다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단위 시간이라는 그런 표현에, 단위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의 수로서 표현을 해서 여기서는 그걸 람다로 정의하고 거기다 전체 시간 T를 곱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될 때, 포화송 분포 있는 거죠. 지수 분포는 종종 사건의 대기 시간을 위해서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언급됐다 있다. 지수 분포는 사건이 포화성 과정을 따를 때 대기 시간을 모델링하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두 개의 연관성은 이렇게 된다. 자, 아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사건이 포화송 람다 T를 따를 때, 그쵸? 람다 T를 따를 때, 우리가 요 대기 시간, 요 사건이, 그러니까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또 다음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버스가 지금 오고 또 다음에 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일어나는 대기 시간을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냐면은, 뭐라고 여러분? 엑스포넨셜 람다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요거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화송 분포하고 엑스포넨셜 분포가 요런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그젬플 4.26 한번 봅시다, 그러면. 방사성 물질이 평균 분당 15개의 입자를 방출하고 포화성 과정을 따른다. 포화성 과정 따른다 했으니까 요거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에 방출까지 5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확률은 얼마인가? 다음에 방출까지 5초 이상.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요 대기 시간이 5초 이상 될 확률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당 15개가 방출이 되는데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나올 사이에 방출될 사이에 5초 이상 걸릴 확률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문제가 이렇게 될 때 평균 그 대기 시간은 얼마인가 하면은 솔루션 한번 봅시다, 여러분. T를 다음 입자가 방출될 때 소요되는 시간 초라고 하자. 여러분, 초로 하는 게 맞겠죠? 분에 15개가 방출되니까 초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방출량의 평균 B는 초당 0.25이다.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쵸? 분당 15개 나온댔으니까 초당 몇 개 나오는 거예요? 0.25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람다 값이 0.25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0.25가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람다는 0.25가 되고 기다리는 시간, 대기 시간의 분포는 엑스포넨셜, 지수함수를 따르고, 지수 분포를 따르고, 그거의, 람다 값은 0.25이다.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때 물어보는 거는, T가 5보다 큰 확률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했어요? 솔루션 보면은. T가 5보다 큰 확률은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갖고,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용한 거예요? 교과서 몇 페이지에 어떤 식? 4.19. 그쵸? 142페이지에 4.19. 누적 분포 함수를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하면은 0.2865가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평균 대기 시간은 4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평균 대기 시간이 4초인 건 여러분 뭐 딱 아시겠죠? 1분에 15개 나오니까 평균 4초고. 아까 뭐 1시간에 버스 3대 오는 거하고 딱 같은 문제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5초가 될 확률은, 5초 이상 걸릴 확률은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석현하고 제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 지난 시간에 버스 기다리러 나가면서 무슨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실은? 이석현이는 스마트 해가지고 수업 끝나고 좀 이따 나왔다 그랬죠. 학생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나는 어떻다 그랬어요? 수업 끝나고 버스 타려고 곧장 나갔다 그랬죠. 근데 내가 이석현이 나올 때까지 그 사이에 버스가 안 왔어요.
근데 이석현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가 버스를 탈 확률, 다음 버스를 탈 확률은 둘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똑같죠? 지금 이런 대기 시간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석현 나오기 전에 기다렸다는 이 나의 노고,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죠. 맞죠? 그게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억을 못하는 특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기억 결여 특징이 있다 하는 게 여러분 어디 나와 있냐면은 143페이지에 기억 결여 특성 여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수함수는 기억 결여 특성을 갖는다고 알고 있다. 그쵸? 딱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이 버스 기다리는 그 얘기다 하는 겁니다. 미리 나와서 기다려서 타셨다면 다행이에요. 그럼 게임 셋이죠. 난 이미 가버렸죠. 이석현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난 해피하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근데 내가 못 탔다면은 내가 한 5분을 더 기다렸다 그래도 내가 5분 더 기다린 거에 대해서 전혀 보상받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젠플 4.27의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전기회로에서 트랜지스터의 수명은 평균 1.25년의 지수분포를 갖는다. 트랜지스터의 수명이 2년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구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람다가 여러분 뭐예요? 람다가 1분의 1.25일 때 그 t보다 클 t가 2보다 클 확률 여기서 구했죠? 그렇죠? t가 2보다 클 확률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 다음 이그젠플 한번 읽어보세요. 이그젠플 4.28. 앞의 예제를 참고한다. 트랜지스터는 3년을 사용했고 여전히 작동한다고 하자. 이때 트랜지스터가 2년 더 작동할 확률을 구하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냥 트랜지스터가 2년 더 작동할 확률을 물어봤는데 지금 문제는 트랜지스터가 앞에 3년을 작동했어요. 작동했는데 또 2년 더 작동할 확률을 구하라. 이게 대기 시간이 이게 멈출 그 대기 시간이 그 지수함수를 따른다면은 앞에 3년 기다렸다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요 솔루션 보시면은 두 솔루션의 답이 같아요. 그쵸? 지수함수가 수학적으로도 그게 조건부 확률이 다 지워진다는 걸 다 보여줘요, 여러분. 그쵸? 보이세요? 144페이지 뒤에 솔루션 보시면은 지수함수고 조건부 확률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결여 특성을 갖는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그 기억결여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144페이지에 네모 안에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145페이지에 기타 연속 분포가 있는데 거기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할게요. 첫 번째 거 뭐예요, 여러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균일 분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설마? 정말? 균일 분포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균일이랬으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X가 A하고 B 사이에만 정의가 되어 있다면은 A하고 B 사이에 연속으로서 일어날 확률이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균일이랬으니까, 유니폼이랬으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제가? 직선 그려야 되겠죠. 어떤 직선? X축하고 평행한 직선. 이런 걸 나타내는 게 균일 분포다 하는 겁니다. A하고 B 사이에서만 사건이 일어나는데 A하고 B 사이에서는 어떤 점이든지 간에 일어날 확률이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점이라기보다는, 그쵸? 이렇게 균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요 사이에 뭐가 일어날 확률하고 요 사이에서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는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이걸 적분을 하니까. 그쵸? 요게 더 넓겠죠, 면적이. 그렇지만 요 값은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바로 균일 분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고, 이와 같이 A하고 B 사이의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니폼, 균일, A하고 B 사이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U자 나오면 이 얘기다 하는 거죠. 예?
주사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주사위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죠? 이산연속. 이산이었죠. 근데 반면에 이거는 지금 연속이에요. 주사위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똑같다고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요 면에서는 비슷해요. 확률이 같다는 데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건 이산이고 이건 연속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거하고 평균하고 분산은 145페이지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어디부터 할까요, 여러분? 감마 디스트리뷰션부터 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